안녕하세요. 닭카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매매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층 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제가 자주 고민해 왔던 이런 문제들인데요. 그 성매매와 저출산 문제가 왜 연계가 돼 있느냐? 이건 사회적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아주 크나큰 문제로 연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지 그거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 입장으로서는 어,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고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을 펼쳐보자면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성매매가 불법화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불법화가 됨으로써 아주 문제점들이 많죠.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살펴보자면 이게 지하 세계화 불법화니까 이제 지하 세계화 됨으로써 이제 성병 통제가 힘들다는 거. 물론 그들 나름대로 이제 병원도 갔다고 하겠지만 이게 공적으로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 이런 발생 시점에 아주 이제 그쪽으로는 이제 집단 그런 유흥 쪽 이런 쪽은 이제 아예 그냥 못 가게끔 아예 차단을 시켜버렸죠. 아예 국가에서.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잘한 거라고 생각은 해요. 여튼 이제 통제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게 계속 불법화 이제 지하 세계화 시킴으로 인해서 화류계 여성 수는 계속 유지가 된다. 또는 증가가 될 수도 있다. 경제가 힘들어지고 하면. 경제가 좋아지면 더 증가하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화류계 여성수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남자들 외모 이쁜 여자들 좋아합니다. 섹시한 여자 좋아합니다. 이거는 뭐 본능적인 것 때문에 어떻게 뭐 좋다 많다 그러다 뭐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그 외모적으로만 봤을 때 물론 외모가 다는 아니지만 상위 10% 20%그 안쪽 여성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 화류계 쪽에 그런 여성수들이 다 지하 세계 많은 여성들이 물론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이쁜 여자들도 많지만 화력의 여성수의 여성들 중에 거의 90% 이상은 외모적으로 상위 20% 안쪽일 거란 얘기죠. 그런 여자들이 이제 지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결혼이 더 힘들다고 보는 거죠, 저는. 나중에 이거 뒤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페미니스트들. 걔네들이 이제 성매도녀보다는 성매수남을 더욱 범죄 이슈화 시킵니다. 뉴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범죄 이슈화가 되면서 성매수남들을 더욱 여자보다 더 센 존재 그리고 불법적인 존재, 범죄화된 존재 사회 분열 조장을 시키죠. 남혐 여혐. 그런데 이것을 불법화
성매매가 불법인 걸 알면서 페미니스트들과 일부 여성들은 그 자기들도 암암리에 대한민국에서 성매매가 암암리에 많이 성행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면서 왜 이게 불법적인 이런 성매매, 이런 뭐 유흥문화 이쪽을 이게 단속을 크게 하길 바라지 않고 이렇게 가끔 이슈화 시켜서 사회 분열 조작만 시키는 것이냐. 그 이유는 그들이 성매매 반대를 외치지만 불법도 합법도 아닌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 유지하고 싶어 하냐? 이 성이라는 상품 자체가 남자가 을, 여자가 갑일 수밖에 없는 상품이거든요. 이 부분 다 이해하시죠? 그럼 이 성이라는 상품 자체가 여성의 기득권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점은 세금 추징이 힘들다는 거죠. 불법화 돼서 오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이제 유흥 쪽 이런 쪽은 또 현금결제가 많지 않습니까? 기록을 남기길 싫어하니까 서로 간에 매도자든 매수자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합법화 했을 경우에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합법화를 하면 지하세계가 오픈되고 좀 더 이제 세금 추징이 더 수월해지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세계, 대한민국 지하세계 그 유동성이 연간 거의 몇 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몇 조에 대해서 세금 추징을 한다면 꽤 솔솔하겠죠. 그 세금으로 2030 비혼 청년에게 혜택을 줘라.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결혼도 못하는데 걔네들한테 혜택을 줘서 뭐 창업을 한다든지 뭐 뭔가 희망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요즘에 청년들이 얼마나 희망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공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에서 관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성병 예방에도 통제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불법이었을 때는 인신매매, 이런 조폭 등의 연계와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불법, 사행성 그런 비즈니스 이런 것들과 연계되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그런 뭐 세금 탈루 및 이제 공무원과의 이제 유착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슈화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현재도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오픈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직업 여성이 되는 거죠. 이제 공적 이제 민간 쪽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직업 여성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록을 남기면서까지 이렇게 화려하게 이런 직업에 몸담을 여성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지금보다는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줄면 한 10% 20%만 준다 하더라도 그 10% 20%의 저 이쁜이들, 대체로 이쁘겠죠. 이쁜 여자들이 사회에 나오면서 이제 남자들하고도 데이트도 하고 남자들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있던 그 일반 여자들이 그런 이쁜 여자들과 섞이면서 그 일반 여자들의 그 원래의 눈높이가 더 낮아지겠죠.
주변에 그런 이쁜 여자들이 많아질수록 자기의 눈높이는, 남자에 대한 눈높이는 낮아질 겁니다. 그럼 남자들의 부담이 감소가 되면서 결혼율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혼율이 확대되면 출산은 자연히 이전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합법화되면서 증세 개념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세금을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이쁜이들이 주변에 많아지면서 일반 여성들의 눈높이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남자들의 부담은 감소하면서 결혼율이 높아지고, 이런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좋은 점들이 진짜 많다. 근데 정치 일부 기득권들과 페미니스트들, 그런 집단들 때문에 지금 현재 성매매가 불법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몇십 년간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